안녕하세요, 여러분. 럽시드니입니다. 오늘도 저의 디지털 가든 럽시드니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을 보러 왔어요. 널싱홈 갈 때까지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며 집을 왜 보냐고요? 이 집은 토니가 살까 하고 생각하는 집이라 말하자면 토니를 위해 봐주러 온 거죠. 토니는 3년 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살던 집을 팔았답니다. 그 집은 12년 전에 친구 2명과 함께 샀던 집인데 살다 보니 그 친구였던 2명은 커플이 되었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 아이 2을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토니는 그 12년이라는 기간을 그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았다네요. 그러다가 그 커플이 집을 팔기를 원해서 12년 만에 집을 팔았는데 40만 불에 샀던 집을 12년 만에 1밀리언이 넘게 팔았으니 뭐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토니는 시드니 집값이 그간 너무 올랐으니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지 않고 1년, 2년, 3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집값이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고 토니는 자기가 팔던 집과 같은 수준의 집을 15% 내지 20%를 더 주고 사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오르는 이자율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약간 떨어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토니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 이후로 토니는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집을 보러 다닌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문화 차이를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을 산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 오픈 인스펙션이 있는 토요일마다 인스펙션을 4개, 5개씩 하고 다녔었거든요. 집을 살 때까지. 그런데 느긋한 호주 사람 토니는 집을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집을 일주일이나 2주일에 1개, 아니면 그것마저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저래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사려나 속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 중년의 연애 룰 넘버 원, 내비둔다. 소위 내비둠의 미학입니다. 워낙 제가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 토니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본 거예요. 이 집 주인의 희망가는 1.3 밀리언, 그리고 토니는 1.2 밀리언을 오퍼하려고 한다니 우리 같이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볼까요? Well, ladies and gentlemen, a very good afternoon to you all. Brett Ramsey is my name on behalf of Paul and the whole team. We do warmly welcome you here to today's auction. Of course, we wish you that very best of luck in your bidding as well. But before I can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ome in and prize this bit of real estate away from our vendors, there are some formalities that I do need to run through. If you would like formalities, of course I refer to the auction terms and conditions. Now, I'm not going to run through them all, but there are just a few key pertinent points that I do need to draw to your attention. Number one, registration. You want to bid, you want to buy. It is simple. You have to be registered each and every time a new bid is made. Just ensure that you are flashing that bidding paddle clearly for me to see. 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호주에서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호주에서 집을 사실 때에는 한국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 대부분 경매를 이용해서 집을 팝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핫할수록 더 많이 옥션을 이용하는데요. 더 많은 돈을 내고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옥션을 선호하겠죠. 둘째는 부동산 매매를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파는 쪽의 변호사와 사는 쪽의 변호사, 두 명의 변호사가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팔려고 하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든지 또는 그 집 앞으로 밀린 카운슬 비용이나 전기세, 수도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없는지를 확인해주고 또 바이어가 요청할 시에는 집의 구조나 빌딩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다 체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목적이니 비용은 물론 더 들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호주에서는 집값의 2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80%까지를 은행에서 모기지로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집값의 80%를 은행에서 25년이나 30년 상환으로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평생 갚아 나가는 게 대부분 호주인들의 삶이랍니다. 아니, 그럼 집값의 20%만 있으면 되는데 왜 대다수의 호주인들은 렌트를 내고 사냐고요? 호주인들은 임금을 주급으로 받기 때문에 매주 들어오는 금액이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렌트 내고 식료품비하고 각종 세금 내고 나면 저축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회 시스템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시드니는 주당 평균 렌트가 주에 733불이라 하고 멜버른은 주당 평균 렌트가 주에 551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호주인들이 렌트는 내고 살 수 있지만 저축까지는 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집 사는 데 필요한 집값의 20%를 저축하지 못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거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집을 산다라는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조금 지루하셨죠? 렌트니 집값이니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행복하세요. 안녕.